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S&P 500에 테슬라가 진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요번이 진입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얘가 계속 실패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출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날 또 어떤 재료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요거 끝난 이후에 특집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런 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동국 SNC 요 종목을 좀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그 점심 방송에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 솔루션이었죠.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최다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은 NHL 한국사이버를 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요새는 최근에 하나 솔루션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대세적인 흐름이 아까 우리가 전기차에 관한 것도 결국은 친환경과 연결된 부분들이고요. 모든 것이 다 친환경과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수정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1월 3일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본적인 데이터 말고도요. 지금 대선 주자 바로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이 물론 최근에 트럼프하고 많이 쫓아오고 있지만 조 바이든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소위 정권을 잡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막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어떤 건지 할 때는 바로 친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뭐가 바뀔 거냐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친환경이냐 화석연료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리 기후협약에서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한 사람이고요. 또 그 앞에 부시 대통령은 도쿄협약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앞에 클린턴 대통령은 또 도쿄협약에 가입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근데 현 정부에서 가장 또 얘기하는 뉴딜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동국 SNC입니다. 요거 말고도요. 최근에 보면 그 종목군들 중에서 CS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태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은 밥상머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국 SNC 요 종목은요. 무엇보다도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소위 그 윈드 타워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바로 이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는 이거 말고도요. 자회사 운영에서 신안 풍력 발전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군 앞바다에서 역시 한 16만 가구 정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생산하는 바로 이 신안 풍력 발전도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장점은 뭐냐면 상당히 옆으로 기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보여주고 주가가 다시 상방향으로 위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단들은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베팅할 때는 막 위로 쫓아가는 베팅보다는 최소한 시가 대비 아래 혹은 밑으로 마이너스권 됐을 때 이때 베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옆으로 기다가 다시 상방향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기간의 매수가 비교적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단들은 역시 같은 테마성 종목으로서 같이 한번 보시고 이거 말고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태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아나페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졌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아나페스는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바로 밑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해결되면 가장 먼저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갈 것이냐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반도체 쪽. 그다음에 또 하나가 5G를 중심으로 한 이 4차 산업 섹터. 여기가 가장 강하게 밀고 나갈까 싶은데 바로 이 아나페스가 어디에 연결된 거냐면 그중에서도 특히 캐파가 한 70% 이상 되고 있는 비메모리 쪽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주문형 반도체를 주문을 해서 중추를 해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아나페스 요 종목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이 아나페스는 그 외에도 스마트웨어에 들어가는 모바일 아몰레드 패널의
구동의 핵심 부품을 이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UHD 해상도의 IC 칩셋도 같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패스입니다. 근데 주가의 패턴의 모양을 보면 어떤 모습을 주고 있냐면 역시 박스권을 기다가 고점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기간 동안 이 종목은 다른 거 올라갈 때 전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밑에서부터는 V자형 모양을 준 다음에 상당히 박스권으로 굉장히 긴 모습을 주다가 이제 비로소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대박의 중심에서는 하나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위에 장대 항공이 필요한데 이 종목은 그런 패턴에서 아나패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새로 무게중심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군들은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섹터는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아나패스 좋은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닛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대규모 수주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앵커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거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자체도 유닛 테스트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렇습니다.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해서 테스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가까운 것이 유닛 테스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종목은 앞서 두 종목을 합한 거.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반도체 그런데 이 유닛 테스트는 최근에 그거 말고도 한전하고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재료가 바로 이 유닛 테스트의 또 하나의 강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존 원래의 사업, 이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중국 업체하고 대략 한 230억 정도의 규모의 반도체 정비 공급을 취하겠다라는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닛 테스트,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전기업을 영위하는 소위 유니솔라 배터리라든지 유니청정 에너지라든지 여기 지분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요새 알짜배기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유니테스의 자회사들이 전부 다 친환경 쪽에 숨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유니테스의 하나 숨어 있는 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종목군 대비 주가 좀 덜 갔습니다. 뭐 이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 쪽에 같은 회사도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쪽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태양광 쪽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바로 이 한전과 맺은 이런 계약들을 봤을 때는 뭔가 변실을 또 시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굉장히 횡보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에너지 충전 현상을 상당히 많이 보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주가가 상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고점이 22,000원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치는 한 2만 원 정도를 설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고요. 역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말장에 다른 종목군들이 그렇게 무너지면서 약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은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대에서 매수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도 발빠르게 해결해드려야겠죠?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더존 비즈운입니다. 11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지난 금요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K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더존 비즈운을 보면요. 주가 흐름은 뭐랑 똑같으냐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KINX라고 해서 인터넷 트래픽이 되면은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랬죠. 상당 기간 동안 6월 달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옆으로 기는 기간 고조주다가
최근 올라가고 있죠. 이 더전 비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기간적으로 좋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전 비전 딱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 격리 업무에 대한 전산 시스템 그 얘기가 생각날 텐데 가장 큰 메리트는 어디 있냐면 역시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 더전 비전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BBIG에 투자하는 K 뉴딜 지수에 바로 이 더전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화면상을 꽉 채울 정도로 옆으로 기우고 있죠. 근데 이 기우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항상 각도가 중요한데 밑에서 이렇게 위로 간 다음에 옆으로 굉장히 횡보 현상하면서 이렇게 길게 보면 기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역시 굉장히 기었다가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지금 주말에도 보면 기관은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약간 1차 목표치가 한 1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위아래 혼조 양상을 볼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최소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이러한 소위 쌍봉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봉을 볼 때 일봉의 쌍봉이 필요하고 주봉을 볼 땐 주봉의 쌍봉, 월봉을 볼 때 월봉의 쌍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3D 분석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어떠한 특정한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 정도 내외 가면 약간 흔들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가까이 갔을 때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신 요 종목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을 줬다가 거량을 동반하면서 위로 튕겨 올라간다는 점에서 요즘은 여전히 위로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내갈 때는 어려움 없는 분들은 더전 비전은 매수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 상단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또 주가가 밀렸을 때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LS 일렉트로닉입니다. 매수가는 65,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 금요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이어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쪽은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태양광 에너지 쪽,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라든지 또 ESS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데 일단 이 LS 일렉트릭은 이름을 바꾼 다음에 뭐랄까요? 굉장히 그 변신도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개선되는 조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주 종목 중 하나가 바로 LS 일렉트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도 지금 상반기 보면 10% 이상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0% 정도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10%는 뭐 다른 때 일반적인 것에 의한다면 한 최소한 20% 30% 이상은 실적이 늘어난 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 군단들은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월봉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지금 잠깐 보시면요. 이제 막 밑에서부터 상방향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LS 일렉트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매물권대가 있는 고점대는 대략 한 8만 원대의 앞에 직전 고점대가 일단 1차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 보는 맥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조정이냐는 겁니다.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주면 무조건 이번에 종합 올라가듯이 3월달 올라가듯이 무조건 급락되면 급등을 주는 것이 가장 기본형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상향선을 탔으면 이러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올라가지고 기간 조정 주고 올라가지고 기간 조정 주고 또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여전히 상향선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좀 매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애플이나 테슬라도 올라갈 때 보통 가격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상승 기간 조정 줬는데 요번엔 저보다 이렇게 내리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죠. 위로 올라갈 때는 일정 부분은 저희는 수강생들한테 매도 사인을 냈던 이유들도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시장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움직였던 메이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의 판단인데 지금 이 종목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갈 때는 가파르고 조정을 완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8만 원대 그러면 올라갈 때 어디서 보통 두드맞냐면 중간 맞아서 7만 5천 원대 한번 두드맞고 8만 원대 이렇게 갈 텐데 이때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을 주느냐 기간 조정을 주느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을 일단은 이평선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5일평선 옆으로 누워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5일선이 누웠어도 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20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를 여러분들 종목군들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제가 장대 연봉 때문에 얘가 내려가면 저점 매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위로 갈 때 두드려 맞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도 잠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요. 항상 밑으로 급락을 주면 급등을 주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선이 기간 조정 주면서 왔죠. 근데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가격 조정을 여기 앞에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약간 데코보코가 나온다는 개념이 바로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미리 다 미처 다 못해드린 종목들도요. 얘가 위에서 올라갈 때 만약 가격적으로 갑하게 돼가지면 일단 최선 올라갈 때는 반타작 정도는 주는 게 좋고요. 대신 올라갈 때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킵하셔도 되겠다라는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